페이지 14, 13, 12, 13페이지 볼게요. 자, 13페이지의 문제를 먼저 보면요. 박스 안에 내용이 들어갈 자리, 알맞은 자리를 지금 고르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글을 보고서 연상되는 그림을, 알맞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고요. 3번에는요, 언급된 언쟁에서 드론이 가진 이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법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줄 들어가겠습니다. 첫 줄 들어가기 전에 1번에 주어진 내용 먼저 해석을 하고 자, 첫 줄 들어갈게요. 자, 일단 드론이에요. 여기서 소재는 드론인가 봐요. 그쵸? 이런 특정적인 게 특정 명사가 나오면 소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드론은요. 드론은 can do 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many good things 많은 것들을 많은 좋은 이점들을 할 수 있대. 이게 뭐다? 이점이다. 이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지금 3번에 이점에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이점을 우리말로 써라 라고 했으니까 이점을 동그라미 치고 이 주어진 내용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찾았다면 그 이점이 뭔지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3번의 정답인 거죠. 자, 볼게요. 어떤 많은 이로운 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되게 좋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대요. 하지만인 걸 보니까 이점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점이라는 거는 장점이죠. 그럼 이제 단점이 나올 생각인가 봐요. 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be worried about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사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be worried about 뭐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 잡고 가겠습니다. 첫 줄, you may think예요. 자, 동사죠. 아마 뭐뭐 할지도 몰라요. 생각할지도 모른다. 무엇을요? 여기에 대시 지금 생략됐어요.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갈게요. 자, drones are new invention이에요. 드론은요, 새로운 발명품이다 해서 여기까지가 뭐다? 대절이에요. 근데 그 대절이 생략돼서 이렇게 주어 동사만 남았다라는 거. 하지만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거 뭐다? 드론이죠. drones. 드론은요, originally 원래 사용이 됐었어요. BPP, 오리지널리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보면 B 플러스 PP 수동태 보일 거예요. 수동태의 해석은요. PP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수동태의 기본 형태 뭐니까 B 플러스 PP. 그죠? 자, 비동사가 있다면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자, 뭐로써. 자, 이거 외우세요. 전치사 뭐뭐로써. 그러면 자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의 직업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military weapons 뭐예요? 군사 무기로 원래 사용이 됐었대요. 드론이. 원래 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라. 근데 그 용도의 변경이 생긴 거예요. 자, 그것들은요, carried bombs, 폭탄을 이동시켰어요. 날랐다는 거예요. 뭐가? 드론이. 계속해서 드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재는 뭐다? 드론이다. 뭐 했을 때 during World War I 뭐예요? first라고 있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폭탄들을 이동시켰대요. 날랐대요. 자, 드론은 had a great advantage. 굉장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그게 무엇이냐? 그 since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since 위로 올라갈게요. since는요. 지금처럼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때문에일 땐 어떻게 되느냐? since가 나오고 얘가 접속사죠.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오고 자, 접속사가 나왔다라는 건 동사를 2번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같은 시제일 때 때문에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since가 다른 뜻도 가지고 있나요? 네, 있어요. 자, 여기 쓸게요.
since는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돼요. 자, since,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since가 데리고 있는 이 주어, since가 갖고 있는 절은 여기까지잖아요. 요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뭐? 과거 시제여야 돼요. 과거 시제고, 이때 얘는 주절이죠.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일 때 뭐뭐 이후로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들은요, 뭐 때문에 그렇다? 파일럿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No lives were lost. 목숨을 아무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일럿은 조종사죠. 조종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은 어느 누구도 잃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할 때라도 그것들이 공격을 받을지라도 뭐 한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 드론이요. today, 오늘날 드론은요, BPP 나왔죠? 사용됐어요. 어디에서나 사용이 되어져요. 그쵸? 자, 부사예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쓰지 못합니다. 자, 그것들은요, 관측해요. 날씨를 관찰해요. 또는요, take shot. 뭐예요? 뭔가를 shot. 총을 쏜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을 때도 있겠죠? 자, from the sky for the news. 뉴스를 위해서 하늘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대요. 촬영을 한다란 얘기겠죠. 샷은. 자, 그들은요, rescue, 구해요. 사람을 구하기도 한대요. 어디서? 이 화재로부터 사람을 구하기도 한대요. 곧 드론은요, may even land, 내려앉았어요. 심지어 당신의 doorstep에. 도어스텝 지금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론이 당신의 도어스텝이라는 거는 현관이겠죠. 그 현관 계단에 딱 내려 앉아 있기도 한대요. To deliver 피자 배달을 위해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today부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원래는 군사 무기로 사용을 했던 드론이 현재 와서는 어떻게 쓰는지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거는 여기 지금 주어진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지금 골라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얘기인지를 지금 살펴보는 중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since가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 이후로인데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동사 보니까 can fly 현재예요. maybe 현재네요. 그럼 여기서는 때문에로 해석되는 게 맞죠. 자, 드론이요. 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요. maybe used, BPP 사용되어질 수 있었어요. 뭘로? 스파이 카메라. 이 스파이용 카메라로 그러니까 비밀 첩자죠. 그 비밀 요원으로 쓰이는 그런 카메라로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To take picture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구의 사진? 사람들의 사진을 뭐 없이 without their permission 그들의 허가 없이 선생님이 빈칸 내용 해석하면서 했는데 그들의 퍼미션, 허가 없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얘는요, 퍼미션, 뭐예요? 허가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해석은 끝났는데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요번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맛보기였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법 내용과 어떤 그 문법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됐고 그리고
그 문법 내용을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점검을 하면서 해석을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도 나갔다 끝났다 이런 거에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요. 단 한 지문에 한 개 정도는 제대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채점하면서 한 지문 한 줄 한 줄 해석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1번의 글의 요지예요.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그 키포인트, 그러니까 이 글의 요점이 뭐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큰 A, B, C번 이거 뭐예요? 순서 배열하는 거예요. 자, 단서를 어떻게 찾아주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글의 순서 배열을 약간 논리력이 필요하니까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걸로. 그 다음에 3번은요 내용 일치고요. 4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 풀고 채점하고 선생님이랑 문법 시간 따로 가질게요. 자, 첫 줄 갑니다. Do animals you enjoy music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animals, 그죠? 동사는 enjoy인데 얘는 뭐예요?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기 때문에 do를 썼죠. 만약에 이 주어가 단수였다면 does를 썼겠죠. 자, 수일치는 의문문의 수일치는 이렇게 do나 does나 did로 하는 거예요. 수일치. 그리고 do니까 현재. 자, 동물은 음악을 즐기냐라고 물어봐요. 자, 물어보니까 이거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계속 읽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According to a study, 이 연구에 따르면 대답은요, yes래요. 즐긴대요. yes. 그러나 동물들은요, don't enjoy, 즐기지 않아요. 무엇을요? 똑같은 종류의 음악을 즐기지 않아요. 와우.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돼 있는데 얘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일단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게 여러분 볼게요. 자, 일단 명사가 와야 돼요. 우선 이거를 우리는 선행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선행명사 혹은 선행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본문처럼 이렇게 온다면 뒷문장은 어때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해요. 불완전한 문장. 그런데 지금 얘가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아까 아래서 그랬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게 뭐냐? 대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와야 할 명사를 빼고 얘가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 이 대절 뒤에 뭐가 빠진 문장,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어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오고요. 타동사가 나왔어요. 자, 타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건데 얘가 없는 문장을 대절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절은 앞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관계대명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말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관계대명사 파트로 우리가 넘어갈 때 선생님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명사가 있고 이렇게 앞에 명사가 와 있고 뒷문장에 목적어가 빠진 걸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이렇게 위치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표시를 우리는 일컫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형용사인데 동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뭐다? 형용사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형용사절에는 뭐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관계대명사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해석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한 거를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자, that 뒤에 뭐 나왔어요? 위라는 주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뭐 나왔어요? 무엇을 하다라는 일반 동사에 타동사 to 나왔지요. 그러면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목적어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자, 색깔 한번 다시 바꿔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쨌거나 목적어가 빠진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묻고요. 앞에 위치한 누구, the answer를 꾸며준다. 얘가 뭐다? 그러면 여기 music, the same kind of music이 선행 명사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목적어라고 여기 쓰셨잖아요. 그쵸? 자, enjoy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요. 이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갈게요. 그러나 동물들은요, 즐기지 않아요. 무엇을요? 똑같은 종류의 음악을 즐기지 않아요. 근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우리가 즐기는 똑같은 음악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의역은 하지만 동물들은 우리가 즐기는 똑같은 음악을 즐기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독직해 선생님은 선호해요. 그래야 문장 이해도 잘 되고 문법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요, because 때문이에요. 동물이 have a different hearing. 다양한 청각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보다. 인간보다도 훨씬 더 큰 다양한 범위의 청각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면 unlike humans, 사람들과 달리, 인간과 달리 몇몇 동물들은요, prefer high-toned music, 높은 음조의 음악을 좋아한대요. 음악을 더 선호한대요. 자, 여러분들 단어 챙겨요. prefer는 명사, 목적어겠죠? 목적어를 선호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은 음조의 음악을 선호한대요. 자, when cat, 고양이가 나왔어요. 동물이 음악을 즐기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랑 달리 높은 음을 나오는 그런 음악을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순서 배열이 등장을 했어요. 자, A번이 바로 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cat이라는 특정 동물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음조가 높은 음악을 즐긴다라고 하고 나왔다면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겠죠. 보겠습니다. 고양이는요, listened to Thai's music을 듣는데요. 타이즈 뮤직을 듣는다, listen to, 들을 수 있대요. 그랬을 때 고양이들은요, became calm, 차분해져요. 그리고 love, 문지르죠. 그들의 머리를 문질러요. against the speaker, 스피커에 기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뭐에 기대고 뭐뭐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스피커를 기댄 상태에서 그들의 머리를 막 비빈대요. love, 비비다, 문지르다. 비비다 문지르다. 이것은 의미하는 거죠. 데니아를. 그러면 고양이가 타이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차분해지고 이제 그 스피커에 기대고 서가지고 머리를 문지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동물들은 일부 동물들이 높은 음조, 높은 곡조의 음악을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하고는 뭐 연결되지 않아요. 그럼 A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볼게요. recently, 최근에 음악가 누구? 데이비드 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음악가는요, composed, 작곡했어요. 음악을 작곡했죠. 누굴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그러면 A번은, 그러니까 A번이 이 주어진 문장, high toned music이라는 여기 주어진 이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진 않지만 이 B 뒤에 A번이 와야 되는 거는 맞네요. 그쵸? 왜냐? 타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에 먼저 소개가 나오잖아요. 타이에 대한 소개. 선생님이 아까 타이의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이가 뭔지 어리둥절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죠. 들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렇죠. 고양이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더라, 최근에. 그러면 일단 이게 B번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B번 뒤에 A번이 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C번을 무시하고 또 바로 이제 정답을 체크할 수는 없죠. 볼게요. 그래서 음악은요, 더 이상 인간만을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위로 A번으로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는요, 타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 고양이들은 차분해지고요. 그들의 머리를 비빈대요. 어디에 기대고 서서, 스피커에 기대고 서서 머리를 문지른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 이 대시 의미하는 거 찾아볼게요. 앞문장 전체를 의미해요. 이런 거, 이걸 전체를 의미해요.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좋아한다. 그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최근에 데이비드 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음악가는요, 작곡했어요. 음악을 누굴 위한? 고양이를 위한. 이 사람은요, 자, 색깔 바꿔서 이 사람은요, 이 작곡가죠. 이 뮤지션이죠. 이 사람은요, took the purring and. purring 밑에 보면요, 가르릉거리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약간 하악질 비슷한 그런 거죠. 가르릉하게 했고요. suckling 뭐예요? 젖을 빨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양이들이 이 음악을 가르릉거리는 소리랑, 가르릉거릴 때 내는 소리랑 젖을 빨고 있을 때 그런 소리겠죠. 그런 소리. 자, 이 소리를 뭐 한 거예요? 담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냐? 고양이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가르릉거리는 소리, 서클링, 네, 젖을 빠는 소리. 그리고 이러한 소리들은요, 그것들을 음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이 밑으로 좀 내려서 설명을 좀 해주면, 두 문장이 바뀐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첫 번째 He took the purring sounds and suckling sounds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ats make the sounds and suckling sounds.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고양이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and 하고 더 세 번째 and 뺄까요? purring sounds and suckling sounds는 turn them 선생님이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 두 문장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 he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앞에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이 두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는 바꿨죠. 고양이가 만들어내는 이 소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음악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들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생각이에요. 일단 해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C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음악은요,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for animal, 동물을 위한 거다. 역시 maybe 아마도 in the future, 미래에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s for animals.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음악 채널 또 그리고 콘서트가 존재할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2번 단서 선생님이 충분히 줬거든요. 여러분들 1, 2, 3, 4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은 이 B번에 방금 체크했던 그 문장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17페이지 볼게요. 자, 17페이지 1번, 목적이에요. 이거를 왜 썼어? 쓴 이유. 그 다음 2번에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 그 다음에 3번은 내용 일치고요. 4번 역시 문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선생님이랑 보는 거 아시죠? 자, 16페이지에 첫 줄 들어갈게요. 자, 소재가 job이라고 나왔어요.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자, nowadays 요즘에 people 사람들은요 don't just care about 단지 care about how a cake tastes. 케이크를 맛이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뭐한다?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는데요. 자, 간접 의문문. 자, 밑줄 긋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간접 의문문. 자, they care about. 그들은요, care about. 신경을 써요. 뭐해서? 어떻게 그것이 as well. 그렇게 돼. 어떻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한 신경 쓰인대요.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또한 신경 쓴다. 역시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So, 그래서 그 케이크를 디자인하는 것은요 has become. 자, 동명사 주어라고 쓸 거예요.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로 나올 땐 단수 취급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케이크를 디자인하는 것은요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job.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맛이 어떤지 신경을 쓰지 않아. 이해돼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건, 외관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직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요즘엔. 근데 아닌데, 케이크도 맛있어야 되는데, 그쵸? 맛도 있어야 되는데. 자, 케이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시작했어요. 뭐 함으로써, 배우면서 시작했어요. More about their client. 그들의 고객에 대해서 보다 배움으로써 이 디자이너들은 시작을 한대요. 배움과 동시에 뭐와 같이 like their interest and hobbies. 그들의 관심과 취미. 그들이라는 건 여기선 뭐예요? client. 이 사람들의 흥미와 이런 취미와 같은 같은 고객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공부를 함으로써 디자인을 시작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나면 그들은요, 사용해요. this personal information, 그 개인적인 그런 정보들을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To create unique cake. 그런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Usually 보통 for birthday 생일을 위해서 또는 weddings 여기서 for 생략된 거예요. 웨딩 케이크를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이런 유니크한 케이크를 만든다라는 거죠. These cake, 이러한 케이크들은요 can be in the shape of people. 사람들의 모양, 사람들의 형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소의 그 형태에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목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대상에 의해서, 그죠? 그거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의 형태,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그때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소고 어떤 물건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러한 케이크들이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빈칸 하고요. if가 나왔어요. 빈칸. 근데 만약에 이 고객이 음악가라면 the cake 그 케이크는요 아마도 look like a guitar 기타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look like
명사는요. look이 바로 형용사를 쓰는 경우랑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이 명사 혹은 형용사 요렇게 해서 이것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기타처럼 보일지도 모른대요. 피아노 모양일지도 모르죠. 자, Are you interested in becoming a cake designer? 라고 했죠. 이 케이크 디자이너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보래요. Some video. 일부 비디오를 보래요. 뭐에 대해서? About cake designing. 케이크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비디오를 봐라. 어디에서? On YouTube에서 또는 TV에서. 자, that will 앞문장 전체예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죠. 이 that은요. 앞에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보거나 TV에서 보는 이런 케이크를 디자인하는 것들은요. give you 당신한테 줄 거예요.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당신에게 an idea of what the job is like. 그 직업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줄 거래요. 직접 목적어로 해석은 을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decide 결정한다면 to become a professional cake designer 전문적인 케이크 디자이너로가 되기를 결심을 했다면 go to a cooking school 그 요리 학교를 가라 또는 find 찾으래요. 베이킹 프로그램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 빵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찾아라라는 명령문이죠. 자, 그래서 빈칸 내용 뭐가 들어갈지 10분 이해됐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까 해요. 자, 간접 의문문이에요. 뭐 여러분들 책 밑에도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거대로 먼저 볼까요?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간접 의문문은요. 요 순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우리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주 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의문문의 형태인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뭐다? 주어 동사의 형태로 어떤 뭐 일반 문장, 평서문의 어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런 글에 나열된 이 성분의 품사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명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뭐가 있어?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동사가 없었어? 걔는 명사구예요. 자, 그러면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얘는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문. 왜? 전치사 뒤에 명사 오고요. 명사구 오고요. 명사절 올 수 있으니까. 이 명사절,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설명 나와 있는 예제를 볼게요. 색깔 바꿔서. I don't know. 나는 I don't know. 몰라요. how. 의문사예요. 주어 나왔어요. solved. 동사 나왔죠. 그가 문제를 풀었죠. 뭘? 그 문제 목적어. 자, 그는 문제를 풀었다라는 일반 평서문이에요. 일반 문장이에요. 근데 의문사랑 같이 있으니까 왠지 틀렸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의문문에 한해서는 틀린 것 같지만 얘는 명사절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한다. 원래 의문사절은요. 간접 의문문이 아니어도 명사절이에요. 보통 명사절인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의문문은 명사절로 이렇게 순서가 뭐한다? 평서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알았나요? 나는 몰라요. 이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목적어 자리는 품사가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명사가 들어가요. 근데 명사구, 명사절 다 되죠?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은 우리는 명사절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tell me. 사형식이죠. tell me. 사형식 문장이에요.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색깔 안 보이니까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명사, 목적어, 간접이든 직접이든 목적어기 때문에 둘 다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구, 명사절도 가능해요. 근데 그 명사절이 제대로 왔는지 보자 이거죠. 자, what이라는 뭐 의문사 나왔어요. you 주어 나왔지요. had 동사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너는 점심을 먹었어. 그쵸? 점심으로 먹었대요. 근데 목적어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쵸? 주어 동사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에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물어보되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의주동으로 순서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로 간접 의문문 오는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요. 자, 선생님이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온 거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어도 뭐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째 줄부터 간접 의문문이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how 의문사, cake 주어, taste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 근데 동사예요. 주어 동사로 해가지고 평서문의 순서로 나왔죠? 그 앞에 뭐 나왔어요? about이라는 전치사 나왔죠.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또 how 주어 동사, 의주동 나왔죠?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아까 의문사 또 나왔었는데 12번째 줄 여기 보면요. what 여기 전치사 나왔어요. 그쵸? ove라는 전치사 뒤에 what like 여기서는 이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명사가 빠져서 앞으로 튀어나간 의문사예요. 그 뭐뭐와 같이 보이는 게 뭔데 뭐랑 같이 보이는데 라고 해서 의문사 what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까지 해서 우리 정리됐고요. 간접 의문문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노트 정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부터는 노트 정리까지도 함께 볼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매번 문법 문제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고들 하셨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